아주 불행했으면 좋겠어. 진혁 씨 못 보고 사는 거보다 그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 미안해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난 정했어요. 순애야, 장 보러 언제 갈래? 순애야, 너 파스 좀 사다 주랴? 허리 괜찮어? 순애야, 밥 먹자 우리도. 야, 보고 있으면 너무 구질구질해서 화가 나. 놓기 싫고 안 보내고 싶고 못 볼 거라고 생각하면 돌아버릴 것 같은데. 내 친구가 너 봤대. 모텔에서.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해외 영화 드라마 평가 사이트 마이 드라마리스트에 올라온 티슈를 부르는 나를 슬프게 했던 장면들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살펴보고 그 게시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드라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여러 장르의 드라마가 해외 시청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의 소위 신파 장면에 대한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는데 일단 보시겠습니다. 때때로 저는 단지 카타르시스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목이 붓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의심될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에 가슴속 덩어리가 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저 숨쉬기 조금 힘들 뿐이죠. 때로는 가슴이 조여지고 갑자기 눈이 조금 더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눈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느낍니다. 많은 눈물의 홍수는 달리아 감자탕 같은 K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내 자신에게 눈을 보호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답답한 콧물과 함께 덜 낭만적이지만 거기서 실제로 오랫동안 느꼈던 감정을 멈추게 해줍니다. 이 글에서는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약간의 슬픈 감정을 만든 장면 중 일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아프고 슬픈 기억을 모두 되살리려고 노력하려는 모든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괴로움이 필요하다면 끝까지 이 글을 읽고 슬퍼지고 싶을 때 보시길 권장합니다. 눈물이 날 때 소매가 이용되거나 셔츠의 목 부분이 이용될 수 있지만 옷에 콧물이 묻을 것을 원하지 않는 한 실제로 티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티슈가 필요할 만큼 슬픈 장면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가슴 아픈 장면, 슬픈 장면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를 대비하여 티슈를 곁에 두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정에 대한 글을 쓸 때마다 색상을 사용하여 구분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슬픈 장면과 절망적인 장면, 또 완전히 절망적인 장면, 과연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슬픔,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재미있는 에피소드 조각이 될 수 있지만 슬픈 장면은 나머지 부분과 완전히 대조되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대비가 슬픈 장면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절망, 아마도 비극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며 두 가지 모두 당신을 긴장하게 만들고 상황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기 전에 극복해야 할 비극이나 큰 장애물과 함께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중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반드시 특정 장면만은 아닙니다. 완전한 절망, 블루스의 가장 강력한 수준은 드라마의 빌드업입니다. 비극적 장면이 있고 거의 해결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장면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드라마를 소개하고 있는데 도도솔솔 랄라솔, 마더, 보보경심려, 슬기로운 감방생활, 스타처, 미스터 션샤인, 눈이 부시게, 5월의 청춘 등 대부분 한국 드라마의 예를 들었고 유일하게 일본 드라마 1리터의 눈물을 넣었습니다. 저는 이 중 보보경심려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달의 여인 보보경심녀, 이것은 내가 여기에서 이름을 언급할 마지막 제목입니다. 이것은 가장 비극적인 드라마와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있는 목록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리 잡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이 드라마는 궁극적으로 내 눈물을 흘리게 했기 때문에 못생긴 얼굴로 홀쭉임이 아니라 내 뺨에 홍수를 만들었기에 충분했습니다. 엄청난 슬픈 유형입니다.
나는 슬픈 드라마 목록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한 후에 이 드라마를 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꽤 고통스러운 장면을 기대했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잠재적인 눈물 유발 장면의 대부분에서 완전히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나는 삼각관계와 왕자들이 하나씩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다음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것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를 사로잡은 것은 그녀가 자신의 질병을 그에게 숨기고, 그가 그녀를 미워하도록 속이고, 그녀가 그를 대신하여 그의 형을 선택했다고 믿게 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모두가 자신을 떠났고 그가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고 그녀가 이미 떠났을 때야 진실을 깨닫습니다. 그의 눈에 고통이 바로 내 가슴을 파고들어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 글의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나는 당신이 슬픈 장면을 가져오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 드라마의 세계에 빠져서 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나는 슬픈 결말이 있는 드라마를 본 적이 없지만 드라마의 행복과 대조되는 강력한 슬픈 장면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들은 단지 마음속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올해 청춘의 대부분의 장면에서 울지는 않았지만 이도현은 몇 번이고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18어게인에서의 활약으로 2020년은 정말 좋은 해였습니다. 보보경심녀 최근의 우화는 아무리 봐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하네요. 나는 방금 당신의 글이 너무 좋다. 당신은 가볍고 재미있는 글쓰기 방식과 매우 복잡하지 않은 방식으로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묘사한 드라마의 절반 정도를 보았지만 나에게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드라마는 보보경심녀였습니다. 드라마 후반부의 회당 티슈를 4개에서 5개 이상 썼다는 것은 농담도 과장도 아닙니다. 너무 많은 슬픔과 절망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보경심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 이후에 사극을 볼 수 없다. 그것은 아름답고 동시에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마지막 스크린샷 저도 잘 압니다. 마더는 내 마음을 산산조각 냈고 더 잘게 부셔버린 드라마였다. 평소에는 마음이 강한 편인데 수진과 해나가 헤어지는 장면에서 티슈를 움켜쥔 모습을 처음 알았다. 나는 5월의 청춘, 나는 내가 본 300편 이상의 드라마를 보면서 울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천국의 눈물인데 후반부를 망쳤는데 전반부는 밤새도록 계속 울었어요. 나는 친구들과 매우 감정적으로 소통하는데 모두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 치고는 너무 힘들어요. 울컥하네요. 근데 말씀하신 드라마에서 보보경심녀와 5월의 청춘을 봤던 기억이 나요.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정신 차리면서 주인공에게 덜 상처가 되는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응답하라 1988도 눈물 나는데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지 않지만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무리 시간을 되돌려 봐도 눈물을 참는 건 불가능합니다. 매회마다 몇 번이고 울컥하게 만든 유일한 드라마 마더, 호텔 델루나도 여러 번 울게 했고, 또 하나는 해를 품은 달, 현재 7일의 왕비를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나는 엇갈린 연인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응답하라 1988은 반드시 슬픈 것은 아니지만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사이찬미를 사랑했습니다. 1리터의 눈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1리터의 눈물은 내가 본 첫 아시아 드라마였고 13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 드라마만큼 내 눈물을 흘린 드라마는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아주 눈물이 많다. 당신이 언급한 대부분의 드라마는 대부분 한국적이어서 본 적이 없지만 젠장 당신은 나의 오늘 감정을 끌어들이기 위해 1리터의 눈물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준 고통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본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좋은 글입니다. 언급된 드라마 중 미스터 션샤인과 보보경심녀는 실제로 꽤 강렬했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비극적인 눈물을 흘리는 드라마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우리는 어쩌면 감정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심파 장면이 해외 시청자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도 했지만 댓글 반응을 보면 어느 나라 민족이건 감정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너무 올드하다고 외면했던 심파가 한류의 한 주류 장르로 우뚝 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